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스트, 최근 또 스토킹에 출연하시면서 화려한 입담을 자랑해 주셨죠. 이 주춤했던 스토킹의 조회수를 끌어올린 부활시킨 또 우리 안쌤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또 방송 말미에 또 오늘 새로운 분, 진짜 뭐 어마어마한 분이 또 나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동안 혹시 이제 브런치 네. 좀 시청을 해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한 번 봤어요. 한 번. 어저께 저희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섭외 받고 이제 한번 네. 보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역시 솔직하십니다. 누가 나오나 한번 봤는데 안치홍 나왔더라고요. 네네. 학교 후배시더라고요. 네, 후배. 네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이 팬분들께 또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토킹 이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는 안경현입니다. 이제는 이제 야구기를 떠나서 네. 플랫폼 맵 개발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 직원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저희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희 브런치는 한 번 나오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엮어버립니다. 아, 네. 한 번 나오시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 출시가 되면 또 네, 저희 네.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게스트 나오셨지만 또 굉장히 또 대형 게스트가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채팅 많이 쳐주시고 또 많이 환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KBO 2군 유튜브 중계 잘 듣고 있다고 또 임캐스터님이랑 하시는 거 잘 보고 있다고 서영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재밌어요. 음. 퓨처스 리그가 또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근데 팬들이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야구장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아, 네. 아직까지 이제 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단들이 좀 귀찮은가 봐요. 아, 여러 왜요? 가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2군 구장에 오면은 네. 난 그렇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 1군 경기장은 팬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긴 2군은 네, 2군 사실 조금 덜 오시잖아요. 또 1군에 오시고 비해서는. 그리고 또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음. 그런데 좀 와서 즐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는 데도 있어요. 개방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개방을 안 해요. 오면 좀 귀찮은 게 많겠죠. 아, 하긴. 또 인원 더 써야 되고.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은 좀 개방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2군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많으세요. 네, 경기장 또 직접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야구인이면 영원한 또 야구인이시죠. 야옹이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긴 하지요. 네,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평생 야구인 분들이 야구를 제일 어려워하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김태형 감독님 주제인가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또 2부에서 이 주제 두 번째 주제 다룰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나오신다고 삼성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 안경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진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캐스터님이랑 또 티키타카도 재밌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에 또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명수 캐스터님도. 정말 베테랑이시죠. 맞습니다. 안희원님 스토킹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또 기대할게요. 다독다독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김성근 감독님과의 일화도 또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스토킹 저도 그동안 이제 쭉 보다가 잠시 또 못 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원님 나오셨을 때 한번 다시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워낙 이제 위원님 스타일이 딱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게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독님 보시면 나 혼낼 텐데. 전화 통화 뭐 이런 게 가끔 하세요? 가끔 해요. 명절 때 전화 드리고 가끔 또 연락도 해요. 감독님도 카톡을 안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연락 드리기가 좀 뭐한데 전에 한번 전화 드렸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신 것 네, 같고. 네, 그래도 서울 한번 오시면은 얼굴 뵐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좀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야옹이님 이 필수 질문 게스트분 오시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자분들도 또 꽤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서튼 감독 그리고 이제 성민규 단장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글쎄요, 나는 좀 하위 팀에 있고 좀 될 만한데 안 되는 팀이 있다면 네.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시스템 전체가. 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째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될 만한 멤버를 갖고 있어요 또. 그런데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뭔가 조금 타이트하게 쪼일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 야옹이님이라든지 뭐 톨미님이라든지 저희 방송 되게 자주 보시는 롯데 팬분들께서 아니 성적도 안 나오는데 무슨 자율야구냐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안 나올수록 더 이렇게 쪼야 된다, 약간? 그래서 자율야구는 자신하고 타협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 힘들면은 아유 오늘 내일 해야지, 오늘 조금만 덜 해야지, 이런 자신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율야구가. 예전에 한번 걱정한 적 있어요. 저는 김식 감독님이랑 야구를 하는데 처음 오셔서 이렇게 운동 안 해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돼서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선배들하고. 그런데 자율야구가 쉽지 않아요. 정말 좀 타이트하게 누군가는 조금 나를 이렇게 좀 지켜봐줘야 되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치 오면은 힘들 때 나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당겨줄 수 있는 감독님.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의 조금 풀어진 버전?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타이트하니까. 김감독님 너무 타이트하고. 조금 완화된 그런 버전의 감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야구인분들께서 함께 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또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혹사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이제 혹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야구하고 그만두느니 정말 화끈하게 해서 한번 뜨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거든요. 이름을 한번 날려봐라 이런 느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연습해서 그저 그렇게 선수 끝나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 이건 진짜 다들 이제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거랑 또 이제 같이 하시는 이 선수분들의 또 입장이라 해서 살짝 다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직 고딩으로서 자습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불려가고 잡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이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부터 이제 역시 또 이제 워낙에 입담이 또 걸출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느낌이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뭐 김태형 감독님 어느 팀으로 이적한다 생각하십니까? 시작과 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그래요. 이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사이에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류지현 감독, LG의 류지현 감독이 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제 외국인 타자인 가르시아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하고 퇴출되고 말았는데요. 이 정규 시즌 막판까지 가르시아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서광창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김민성 선수가 또 2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판단을 또 일찍 내리게 됐습니다. 7월 말부터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8월까지 타율 2할 7푼 5리 4홈런 16타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9월부터 극심한 타격 부진 끝에 결국에는 퇴단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 이제 뭐 피처스 리그에서 이 가르시아 선수가 뛰는 거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분에서 보실 때는? 그냥 선수들한테 묻혀 있더라고요. 티가 나야 되잖아요. 외국인 선수라면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요. 어떤 경우냐면 그래도 피처스 선수보다 백스피드가 빠르고 뭔가 이렇게 좀 위압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유정 감독도 퇴출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그 국내 선수들보다 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묻혀 있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묻혀 있다 보면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같이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냥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내 선수들끼리 좀 뭔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류지현 감독도 지금 이제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내야 선수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회이고 젊은 선수들에게 또 엄청난 경험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현역 시절 때도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김민성 선수나 서건장 선수나 다 해본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시즌이 끝나고 글쎄요, 뭐 LG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가니까요. 또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때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시즌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가도 그 안에서 뭔가 찾아서 포스트 시즌에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제 김민성 선수나 서건창 선수 그 분위기 알고
그런 시기의 연습 방법 아니까 분명히 이 두 선수가 시즌 때하고는 좀 다르게 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베테랑의 역할 이제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는 또 이렇게 활약해주는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과거에 이제 현역 시절 때 이제 두산 뛰고 계실 때 가을 야구에서 또 잘하셨던 모습 저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이제 두산 베어스의 그 포스트 시즌 아직도 그 활약이 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포스트 시즌 때 잘못하면 안 된다. 뭐 잘못하면 너무 각인이 되니까 그렇죠. 되게 힘들어하는데 원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포스트 시즌의 성적은 연봉에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잘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되게 좀 그 적극적으로 좀 못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되는 거지. 초반에 겁먹고 딱 그 방어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포스트 시즌 내내 부진해요. 주눅 들게 된다. 네. 아,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규 시즌 이미 성적은 끝이 난 거고 연봉 고가 이미 다 들어간 거고 네. 여기는 사실 이제 보너스나 다름없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해서 그냥 뭐 우승하면 보너스 받고 아니면 잘해서 뭐 보너스 조금 더 받고 네. 요런 의미지. 포스트 시즌 때 잘했다고 연봉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서 이게 활약 여부에 따라서 뭐 이제 등급 산정 뭐 이런 건 되더라고. 뭐 S급, A급 네. 뭐 이렇게 되긴 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거 따로 보너스고 아하. 우승해도 연봉 깎일 사람 깎여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선수들이 네.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나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규 그렇죠. 시즌은 사실 이제 좋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가을 야구에서 그나마 활약을 해야 좀 이제 이 삭감분을 좀 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재계약 여부가 달려 있잖아요. 아하. 재계약 때문이라도 여기서 반짝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이 외국인 타자 없이 가을 야구를 치르겠다. 사실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처럼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묻혀 있는 상태라면은 또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 두산에 알칸타라 선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 타자. 네네. 시즌 때는 별로였는데 포스트 시즌 때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 선수들이 이제 한번 분위기 타면 잘하는데 그거를 믿고 감독이 끌고 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도 서건창, 김민성 선수라면은 그 상대 투수에 따라서 그리고 타순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호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 선수를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돋보이지 않으면 국내 선수를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LG 팬분들이 요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LG 트윈스는 지금 왜 이렇게 외국인 선수 계속해서 못 뽑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선수만 오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엔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못 뽑지? 왜 이렇게 못 뽑냐? 그 지금 세라피모님이 LG 취약 포지션인 2루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뽑는 선수 풀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내야 외국인 선수가 또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 없이도 정말 리그 최정상급의 타선을 또 구축했다는 거 대단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 선수도 잘했더라면 이제 그럼요. SSG와 이제 진짜로 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포지션을 정해놓고 뽑으면 그래요. 그 포지션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선수를 뽑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네. 제일 잘하는 놈 데리고 와서 그 포지션, 그 선수 포지션 주고 나머지 포지션을 국내 선수들이 커버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 정해놓고 이 포지션에서 잘하는 놈 찾다 보니까 없으면 못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구장을 쓰면서 자꾸 홈런 타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빠르고 그 정확하고 좀 이렇게 화이팅 있는 선수 데리고 오면 참 좋겠는데 네네네. 두산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하나의 터크만 같은 선수 유형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선수를 데려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루이즈 선수 맨 처음에 이제 이 대체 외국인 이 교체가 된 그 이제 루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명석 단장이 내야도 되고 컨택도 되고 뭐 이제 중장거리 타자라 못 넘겨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었거든요. 그 LG가 네. 그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국인 타자에서 홈런 타자를 데리고 하는데 네. 그 홈런 그렇게 많이 치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가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마이너리그여서도 4번 타자가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4번 타자 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 타수는 그 타순인 거예요, 원래. 4번 타자를 칠 수 있는 선수는 따로 있는 건데 자꾸 외국인 선수 저 선수 멀리 치니까 4번 타자 아니거든요. 그렇게 뽑다 보면은 자꾸 실수가 돼요. 그렇구나. 네. 아, 미국에서 7번 쳤는데 여기 와서 4번 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야구에 격차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왜 NC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게 NC도 알테어 선수 이런 선수도 이제 하위 타선에서 그냥 기용을 해서 네. 홈런 많이 치게 그냥 부담 없이 뻥뻥 치게 그런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라팡님 금방 들어왔는데 또 다른 아니오님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스토킹도 너무 재밌게 봤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거포 피터스 보내고 컨택형 렉스 데려와서 또 너무 이쁘다. 야옹이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외국인 선수의 뽑는 유형 그리고 이제 타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안위원님의 또 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만약 이제 가을 야구 이제 접어들게 된다면 서건창 선수를 쓰실 건지 아니면 이제 김민성 선수를 쓰실 건지 요것도 좀 이제 궁금합니다. 어느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 붙여야죠. 경쟁을 붙여야 된다. 이 두 선수 경쟁을 살짝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마도 그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시즌 끝나고 준비 기간 분명 연습 경기 할 거예요. 그 감독들은 또 서건창 선수나 김민성 선수 그 치는 거 보면은 지금 컨디션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선수 쓰는 거고 상대 투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건창 선수가 왼손 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타자의 투수에게는 조금 취약하고 약할 수 있으니까 김민성 선수가 나고 이 두 선수 글쎄요 경기 좀 들락달락 하더라도 감독이 생각하는 숫자만큼의 그런 그 결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외국인 선수, 가르샤 선수 나갈 때도 그런 숫자에 대한 그런 판단이 안 쓰니까 내보내고 차라리 서건창 김민성 선수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컨디션 체크가 바로 돼요. 스윙하는 거 보면 타석에서 공 보는 거 보면은 컨디션에 대한 그런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같이 써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경쟁을 살짝 붙여야 된다고. 안녕스테님 둘 다 잘해서 누구 쓸까 하면 행복한 고민일 텐데 사실 이제 두 선수 이제 물론 이제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다소 이제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시즌 성적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섞어서 선발 투수에 따라서 혹은 이제 매치업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기용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경현 위원님이네요. 와이님께서 저 얼마 전에 반원초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 봤는데 사모님이랑 계셔서 말은 안 걸었었다고. 이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목격담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 누구냐고 또 다독다독님이 질문하셨거든요. 이거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주 선수가 제일 타이런 우주. 정말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같이 뛰어보셔서 어떠셨어요? 상상 이상이에요. 비거리라든지 타구 스피드라든지. 이거 조금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 홈런 칠 때 보면은 관중석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장애 홈런을 잠실에서 2명 쳤잖아요. 김동주하고 우주 쳤어요. 우주가 친 거는 그 맨 위에 벽 있잖아요. 벽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글로 빠져나갔거든. 그래서 김동주 홈런보다는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갔다. 도로에 떨어졌어요. 도로에. 그렇구나.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동판 같은 거 그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선수는 진짜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일본 프로야구로 넘어가서도 정말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게 확실히 KBO 리그에서는 어나더 클래스 진짜 한 클래스 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주가 대우를 그렇게 썩 좋게 못 받았어요. 그쵸, 초창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그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연습도 안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안 해도 잘한다. 그만큼 진짜 KBO 리그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또 성적을 남겨줬던 우주 선수 또 기억이 납니다. 호세 선수도 그렇고요. 호세 선수도 참 무서웠다고. 진짜 호세 선수는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2루수였고 2루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수비를 자꾸 뒤로 와서
호세 선수 나오면은 네. 타고 1루에서 타고 어떻게 잡아 그거.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뒤에서 이제 전진하기보다는 좀 뒤에서 잡으려는 이제 모습이 많이 보였다. 호세 선수가 타석에 있고 주자가 1루에 있는데 1루수가 이제 베이스 커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비 나오면 그거 감당 못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달려오는 거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타고 쳐서 나한테 보면 어떡하지? 워낙에 이제 타구질이 짱짱한 선수다 보니까 무서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푸이그 선수 이런 얘기해 주시는데 푸이그 선수보다도 진짜 이제 예전 호세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세 선수는 또 워낙에 에피소드가 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지금에서 드네요. 참. 어마어마했었던 선수인데 그러고 보니 두 타자 모두 비주얼부터 또 무서웠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구를 잘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때릴까봐 무서운 거 아니냐고 또 야옹이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둘 다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공을 때리든 공을 때리든 아니면 근데 저 타이런 우즈는 되게 순했어요. 우즈는 또 순했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기 비비탄 총 사가지고 샤워할 때 들어가서 막 쏘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주가 먼저 시작해서 나 저 대전에서 진짜 비비탄 총 제일 센 걸로 막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그만큼 이제 우수 선수는 겉보기보다는 굉장히 또 순하고 착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현 의원님. 상현 기자님 또 안 의원님. 김기태 요미우리 코치가 이 B클래스로 떨어진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했다던데 KBO 리그 감독으로 컴백 가능성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요미우리 타격 코치 이제 1군 타격 코치 하다가 이제 성적 부진에 또 책임을 지고 이제 지금 내려 놓으셨다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다시 KBO 리그 돌아오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태 형님은 너무 보수 기질이 있어서 자꾸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맞아. 책임 안 져도 되는 것까지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런 좀 상남자 기질이 있고 의리 있고 다 좋은데 자꾸 책임만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 KBO 리그에서도 사실 이제 LG 트윈스 때도 그러셨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때도 그러셨는데 이제 LG 트윈스 때는 사실 이제 LG 팬분들께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그것도 책임을 지고 이제 내려놓으신 거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다시 KBO 리그 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가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김기태 감독을 한번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보스 기질이 있는 건 이제 확실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따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팀 분위기를 또 유하게 그리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에는 김기태 감독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이제 이 사령탑이 올 시즌 끝나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격 이름도 참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을 한 시즌 끝나고 한 시즌 휴식기에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코치들 중에서도. 근데 김기태 감독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타격이 안 좋거나 포지션 떨어진 팀에서 한번 영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아니면 인스트럭터로 한 3개월만 선수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가자님도 패배주의에 찌든 팀의 감독으로는 또 최적화입니다. 김기태 감독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저 안경현 의원님 왕팬이었는데 완전 놀랍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또 팬분들도 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 의원님 그래도 LG가 한국 시리즈 진출 가능성 높다고 보시냐고 또 이제 톨비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LG 트윈스가 2위 확정 지은 상황이고 매스 시즌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했죠. 한국 시리즈 매치업 어떻게 예상? 하십니까? 그래서 SSG하고 LG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단기전에는 투수예요. 해보니까 투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는 한 10년에 한 번 있나? 그렇죠. 거의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뽀록 났다 하지 않습니까? 뽀록으로 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건 진짜 10년에 한 번이다. 제가 이제 2001년 한국 시리즈였나? 맞아요. 두산, 그때 삼성. 두산이 10승 투수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천 선수가 막 에이스고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때 다 10승이에요. 솔직히 마음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한국 시리즈 우리가 이제 갑자기 타격들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미쳤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니까. 그래서 미라클 두산에서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클인 거고 기적인 건데 투수들이 한국 시리즈를 위해서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쉬었다 나오면 공 달라져요. 정규 시리즈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봄에 처음 공 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한번 이렇게
마음이 꺾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LG나 SSG가 LG 같은 경우는 투수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상대 타자들이 그리고 올라오는 팀들이 힘도 빠져 있고 거기에서 한번 마음이 꺾여요. 이기겠다는 마음이 살짝.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군요. 네. 그랬을 때 LG 트윈스가 또 올라갈 게 거의 유력해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야옹이님께서 이대호 선수의 은퇴를 바라보시는 위원님의 감상평은요? 이런 것도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저기 번복하는 건 좋진 않지만, 그렇죠.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이대호 선수가 뭐 이제 은퇴 투어도 이미 다 끝냈고 선물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선수 본인도 이제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이미 끝이 난 상황이 되면 너무 아쉽다. 그만큼이 너무 아쉽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SSG 최고 고민인 마무리 투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독다독님. 요 질문까지만 저희가 받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펜 문제. 그래서 확실치 않다면은요. 그냥 좋은 선수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날 당일 컨디션 좋은 선수. 누구 하나 애매한데 누구 하나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선수 되게 부담돼요. 그냥 던지다 보면 또 차례가 되다 보면 상대 타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거기에서 또 마지막 9회에 올라온 선수가 자신감 생기면은 또 계속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애매할 때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그 감독의 이게 이제 감독의 몫이에요. 이게 역량이다. 예. 김태형 감독이 그런 거 잘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감독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들 일단 기용을 해보고 이 선수는 앞으로도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 그리고 이 선수는 좀 이제 단기전에서 중요한 순간 이 위기 상황에는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이제 감독의 또 몫이다. 이렇게 말씀이신 걸로. 또 그리고 투수 교체할 때 그 투수 코치한테 좀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컨디션 물어보는데 타자하고 타이밍도 좀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는데 타자 입장에서 뭐 투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나는 못 치겠어. 근데 앞에 딱 바꿔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타이밍 안 맞는 타자는 저 투수하고 타이밍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투수가 조금 힘 빠져서 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일 이제 감독이 투수 코치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금 타자 코치한테 지금 우리 투수하고 저쪽 타자들하고 타임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좀 체크해볼 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김원형 감독 그냥 믿음으로 쭉 가던데요. 3실점에도 안 바꾸고 이런 부분을 이제 SSG 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을 야구에서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제 위원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김태형 감독의 다음 시즌 거취에 관한 문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몇 차례 다뤄보기는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이 위원님께서 또 이제 사석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태형 감독 이런 인터뷰를 했죠. 시즌 마친 뒤 계획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는데 다들 자꾸 나를 어디로 보내더라. 가만히 있는데 말들이 너무 많다. 나는 아무것도 확인해 준 적 없다. 워낙에 이제 김태형 감독의 인터뷰 스타일이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시고 또 이제 직구 돌직구 이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다소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도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마치기도 전에 행선지를 두고 워낙에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장 뭐 두산과의 재계약도 선택지 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김태형 감독님의 연봉이 또 이제 큰 편이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팀 뭐 몇 곳 없다라는 이제 추론 때문에 차기 행선지를 예상하는 일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감독 연봉이 뭐 얼마나 크다고 FA 선수들 잡는데 감독 연봉 뭐 그것 때문에 감독을 못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감독이 갈리게 되면 단장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감독 바꾸면 야 감독은 책임졌는데 왜 프런트는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네가 잡고 하놓고 실패하니까 너만 멀쩡하고 감독을 외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질책 받으니까 이제 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에서 듣는 얘기. 네네. 이런 얘기는 뭐 단장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팀을 운영하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팀이 뭐 계속 잘 나갈 때도 싸워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뭐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안 좋을 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 뭐 최근 몇 년 동안 핵심 전력 누출된 선수들이 어마어마하죠. 뭐 김현수, 양의지, 오재일, 최주환, 박건우 이런 선수들만 저희가 지금 뒤에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선수들 외에도 다른 팀으로 이적한 이 주축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두산에서 나간 선수들로만도 라인업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워낙에 전력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낸 감독님이기 때문에 러브콜이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7년 연속 올라갔던 그 멤버들이 나이가 먹잖아요. 네.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 처음 막 올라오고 그럴 때는 한국 시리즈 전에 연습 경기 할 때 보면은 양 팀 모두 멤버가 좋아서 그냥 한 팀 따로 나가도 되겠다는 정도로 좋았거든요. 네. 거기서 한 팀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7년 사이에. 뭐 지금 9위 할 만해요. 아. 6위부터 10위까지 다 똑같지 뭐가 뭐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6위 했다고 뭐 5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려고 탈락팀이죠. 다 끝이지. 네.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럴 만도 하고, 그리고 사실 두산이라는 그 팀이 네.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팀은 아니에요. 아하. 원래 사람 되게 그 굉장히 믿고 계속 그 의리로 간다. 안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두산이. 그렇죠. 예전부터 큰 사고가 없다면은. 네네. 저는 사실 뭐 들리는 말은 뭐 사이도 안 좋다, 딴 팀에서 너브콜 온다. 그거보다는 그냥 위에 회장님이 계약해 그러면 계약하는 거고, 아하. 하지 말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 뭐 단장님이나 사장님이 건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좀 듣긴 하겠지만 아마도 회장님이 그 딱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 김태형 감독 같은 게 바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네, 기다리고만 하면 뭐 다시 계약할 거고, 아니면 뭐 다른 팀에서도 김태형 모셔가려고 하죠 네, 지금은. 네. 김태형 감독은 팀의 전력을 100을 주면 100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을 주는데 뭐 70 쓰는 감독이고 80 쓰는 감독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50밖에 안 되는 팀 100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네. 50을 주면 50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런트에서 만들어준 만큼의 그 성적을 충분히 내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두산과 재계약 가능성도 굉장히 뭐 높게 일단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VIP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성적 부진으로 지금 김태형 감독을 뭐 재계약 안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적 9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명분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올 시즌에 얼굴을 드러낸 새로운 얼굴들, 이 젊은 선수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올 시즌 뭐 성적은 9위지만 또 수확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비하는 시간이 한 3년 돼야 돼요. 네. 너무나 이제 그 많이 퍼줬기 때문에 네네. 하이콘에서 한 3년 좋은 선수 받아서 아하.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올라가는. 있어야 돼요. 그 김태형 감독이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선수도 선수지만 코치 유출도 컸죠. 감독 사관학교라는 말대로 한용덕 코치, 이강철 코치, 김원영 코치, 김민재, 자 다 지금 이제 다른 팀의 이 수뇌부 감독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김태형 감독님과 김경문 감독님을 비교하자면요,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야옹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스타일이라든지. 딱 반대죠. 딱 반대다. 예. 김태형 감독은 이제 앞에 놓고 지르는 스타일이고, 네. 김경문 감독 같은 좀 뒤에 좀 이렇게 남겨놓는 스타일이고. 남겨놓는 스타일이다. 네. 좀 어떻게 뭐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불안하죠 선수가. 감독이 좀 한마디 할 때 됐는데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게 되는구나. 네. 근데 김태형 감독은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2군 보낼 때도 네. 너 지금 안 좋잖아. 지금 나가봐야 못하잖아.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네. 그냥. 근데 사실 듣고 보면 맞아. 하긴 그건 그렇죠. 기분 나쁜데 네. 맞아요. 지금 좀 타석에 들어가도 이렇게 안 다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선수들도. 맞아요, 맞고. 그리고 네. 김영 감독 얘기 예전에 그 포수할 때도 확실히 얘기해요. 마운드에 올라가서 네. 감독이 괜찮아? 투수 던질 수 있다 그러지. 네네 그렇죠. 근데 김정 감독 아닌데요. 안 되겠어요. 예, 바꿔야 된다고. 네. 이러니까 사실 선수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도 이제 아니까. 네.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예, 네. 근데 호불호 갈려야죠. 하긴. 경기는 9명밖에 못 나가는데. 하긴. 예, 그리고 다 잘해줄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선수는 감독
생명 책임 안 져요. 하긴 맞아.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감독이 또 스타일상 맞는 그런 선수들도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생각됩니다. 네. 두산 역대 감독들에 비하면 김태형 감독 역사상 최고 성적을 냈는데 본인이 자진 하차가 아닌 이상 VIP가 재계약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세라피모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전에 김응용 감독, 김재박 감독, 류중일 감독도 최고 대우, 김태형 감독도 당연히 또 최고 대우를 예상합니다. 또 이런 의견들도 또 많이 내주셨습니다. 올 시즌에 정철원 선수, 김인태, 곽빈, 양석환 등등 진짜 젊은 선수들 또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두산 베어스에 만약에 잔류하게 되더라도 향후 한 몇 시즌 정도만 다시 숨을 고르게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질문도 좀 있네요. 작가님 이런 거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 콜하면 가시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때요? 지금 뭐 현장으로 다시 부른다 이렇게 한다면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바빠요. 바빠. 나 이거 지금 한 달 남았어요. 런칭 앱 런칭 한 달 남았다. 앱 런칭 한 달 남았고 지금 바빠요. 저 여기 그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실까 이제 본업이 또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같이 일하기에 어떤 리더일 것 같은지 어떤 리더인지 같이 일하기요? 네네 같이 하시고 싶어요? 어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선수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약간 잡아주는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김태형 감독도 약간 좀 잡아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그 농담이었고요. 네. 괜찮아요. 예. 그리고 저기 글쎄요. 나는 그냥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선수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이게 말을 안 해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굉장히 명확한 분이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게 오히려 선수들에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걸 오해하면은 나 싫어하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긴 선수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선수가 잘 되길 바라고 또 팀 차원에서 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또 직원 또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선수들에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산 베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저희가 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은 이제 김윤수 선수를 오늘 선발 투수로 또 내세우게 됐고요. 이 두산 베어스는 곽빈 선수 8승 8패 3.63 평균 자책점. 김윤수 선수 사실 오늘 올 시즌에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이 평균 자책점 6.75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나 어제 갔다 왔는데 야구장에. 아쉽네요. 하필 오늘입니다. 네, 저희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팀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두 팀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분위기에서도 두산이 좀 분위기가 조금 더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곽빈 투수를 본다면 곽빈 선수가 좀 더 위에 있고. 네네. 그래서 나는 근데 이 감독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즌은 끝났으니까 그 젊은 선수들 그리고 안 나갔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기존 멤버대로 가느냐 거기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산 베어스는 이제 내년을 다음 시즌을 좀 기약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삼성 라이온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엿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도 대행이잖아요. 감독 대행 빼야 되잖아요. 대행표를 이제 빼야 되는데. 어제 뭐 다른 일로 이제 갔다가 박진만 감독 만나서 계약한대 그랬더니 아직 얘기 없다 그래서 좀 빨리 해줘야지 기분 나서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그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에도 대응했으니까 믿고 맡겼으니까 감독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성적도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진만 감독은 엔트리 선수 안 뺀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삼성 승리? 요렇게. 이거 굉장히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선발 매치업을 떠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현장의 분위기까지도 고려한 굉장히 또 세심한 예측이라는 생각이 또 일단은 좀 듭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제 깔아놓은 방석이 있잖아요. 잘 앉아 있고. 그렇죠. 아직 그 박진만 감독은 방석을 못 앉았거든.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잘해서 네. 자리 잡아야죠. 아 그렇죠. 이 선수단 혹은 이제 전력 이런 걸 이제 떠나서 선발 매치업을 또 떠나서 이 코칭 스태프들의 이 마음가짐에 네.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휘민트가 너무 분석 좋다고 또 무슨 의미겠냐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얘기를 또 볼까요? 팀이 우승하면 감독 코치 재계약은 당연한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SSG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원영 감독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 시즌인데 과연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 김원영 감독 체제는 사실 이제 SK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이 코칭 스태프 사단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승을 하지 못하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 못하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프론트도 SK 때 그 프론트인데요. 뭐. 아 그건 그렇죠. 네. 다 똑같은데 위에 오너만 바뀌었지. 오너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김원영 감독의 그 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김원영 감독에게 우승을 못 하더라도 네네.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아 한국 시리즈를 못 예,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한국 시리즈는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제 운도 따라야 돼요. 아하. 한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경기에 나갔을 때 그 다시 그 시즌 때처럼 그 컨디션 유지하는 그 힘들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1년 144경기에서 1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1등인 거예요, 그냥. 하긴 그렇죠. 사실 예. 보너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팬들에 대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또 극적인 면을 또 효과를 보기 위한 네. 거지. 근데 144경기 우승이 진짜 우승 맞거든요. 사실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효님께서는 최근에 야구 해설들이 배럴 타구라든지 하드힛, 발사각 등등 중계에 언급을 많이 하던데 타격의 기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굉장히 또 고차원적인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제 해설 안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앱에 레전드들만 다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구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동주 만나가지고 이제 야구 얘기하는데. 네, 아까 살짝 봤는데 라인업이 뭐 의리의리합니다. 네. 그런데 다들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것 때문에. 뭐 배럴 타고 뭐 발사각 이 발사각이 사람 다 망가뜨리거든요. 오재원 선수 은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발사각 때문에 미국 갔다 와서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래 덩레타 코치한테 배우고 와가지고 근데 잠깐 잦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김태형 감독도 그것 때문에 한숨을 엄청 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이제 그 김동수 선수가 지금 어린 학생들 같잖아요. 네네. 와가지고 다 골프 스윙하고 있고 다 망가져서 오고 공은요 눌러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레전드한테 물어봐요. 다 눌러쳐요. 눌러친다. 예, 들어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가만 보세요. 요렇게 던져주는 공, 네네. 발사각도 만들어 치면은 경기 때 그 빠르고 회전수 많은 공을 어떻게 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경기 때 발사각 나온 그 스윙으로 그냥 하는 거지 연습 때부터 발사각 촬영하고 이래서 요즘 저기 어린 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선수마다 자기에게 또 맞는 스윙이 있고 또 스타일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해설할 때 네. 조금 그 요즘 트렌드 따라가고 팬들이 저런 얘기 해주니까 좋아해서 하는 거지. 네. 사실은 저거 다 안타깝다. 그러게요. 아까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메이저리 저는 이제 좀 메이저리가 좀 메인이거든요. 네. 그럼 메이저리그에도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든지 이런 진짜 레전드 타자들 있잖아요. 레전드 타자들도 이 발사각 얘기를 하면은 어퍼 스윙이 아니라 레벨 스윙이 제일 좋은 스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어퍼스윙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때는 어퍼스윙이 다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아래로 나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어퍼스윙 하게 그런데 되는데 연습 때는 어퍼스윙 안 해요. 아무도. 연습 때는 정말 다운스윙을 하거든요. 이 다운스윙이 연습 때 다운스윙 하다가 경기 전 배팅 연습할 때 레벨 스윙이 돼요. 그러다가 경기 때 어퍼스윙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거예요? 공이 나오는 각도가 연습 토스볼은 낮아요. 네. 그리고 요 앞에서 던져주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배팅 연습하면 좀 높아요. 그쵸. 고개가 들리잖아. 네. 그래서 레벨 스윙이 돼요. 마운드에 올라가면 더 높아요. 더 높잖아요. 예. 그리고 공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들리다 보니까 어퍼스윙이 되는 건데. 그런 거구나. 자꾸 지금 그 연습할 때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연습할 때부터 이제 이 선수는
경기 때 이렇게 치니까 나도 연습 때 그 선수는 연습 때 이렇게 치는데 경기 때 이렇게 되고 남이 경기 때 치는 걸 자기는 연습 때 반영을 하거든. 요거는 진짜 이제 현장에서 보신 분들의 또 의견은 요렇다는 거, 또 요즘 최근 뭐 트렌드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 타격의 대가 분들께 여쭤보면은 또 이런 의견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으면은 네. 말을 안 하는데 많이 그러시는구나. 다 얘기를 하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타석에서 공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공이 살아온다는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눌러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팬분들께도 또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경기 전 연습할 때 있죠. 네. 엄청 짧게 나와요. 다운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네. 그렇습니다. 타이런 우즈도 다운스윙해요. 우주도 다운스윙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 안쌤 홍보 타임 한번 갈까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스토킹에서도 잠깐 언급 정도만 하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앱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앱 이름은 그 모두의 예체능이고요. 모두의 예체능. 네. 앉아서 공부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해요. 모든 스포츠, 음악, 미술, 무용, 댄스 뭐 이렇게 해서 와우. 그 동계 하계 그 스포츠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앱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시설과 코치와 유저들을 매칭시켜주는 네네. 그런 플랫폼이 될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각 분야에 정말 레전드들만 모시고 네. 좀 테스트를 하고 레전드들로 인해서 그 밑에 이제 코치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웹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섭외한 분들은 그 대부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 진짜 아까 제가 살짝 이제 라인업을 봤는데 진짜 다 의리의리하신, 자 이름만 봐도 다 아는 그런 레전드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기대가 또 됩니다. 나중에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나오시면 가족이다. 네. 나중에 또 나오셨을 때 혹은 이제 또 출시가 됐을 때 또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40분 넘게 한 45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올 때마다 좋아요. 네, 재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해설할 때 네. 못했던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 해설할 때 맞아요. 정말 그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네.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자꾸 이제 해설할 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되게 이렇게 나오면은 시원시원하고 진짜 오늘 시원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 또 이제 방송이 네이버 TV로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또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하시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약간 좀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방송을 좀 이렇게 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분명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 이 안경현 위원님 다시 한번 모시고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시 모시고 방송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도 굉장히 오늘 유독 짧게 느껴졌다 이런 반응도 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자님들보다 또 재밌었다. 정말 이제 호평이 많으니까요. 네. 저희가 다음에도 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잠깐 이렇게 땡땡이 칠 수 있는 시간 줘서 너무 좋네요.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셨나 하셨더니 오히려 여기 와서 이제 오전에 땡땡이 치실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도 또 한번 땡땡이 치실 수 있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이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 야구 보시고 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제 휴일이에요. 저희가 워라밸 잘 지켜드리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도 또 쉬고 화요일 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